현대차그룹의 이번 결정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현명한 결정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초고층 딱 하나만 내려놨을 뿐인데 가져가는 실익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이번 선택이 시사하는 건 이 초고층 랜드마크로 얻을 상징성보다도 비용 절감으로 발생하는 사업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초고층 건축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비 증액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추세를 따라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사옥용 건물인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라고도 부르죠. 이 건축을 두고 국내 최고층 타이틀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최고층 건물 건축을 포기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105층이라는 원안을 고수했다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롯데타워보다도 더 높은 고층 건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층수를 낮추면서 50층 내외 2개 동과 저층 4개 동을 합해서 총 6개 동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건물 높이를 확 내린 대신에 건물 개수를 늘린 건데요. 현대차그룹이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 건축을 포기하면서 국내 초고층 빌딩 시대도 막을 내리는 듯합니다. 어쩌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수건 사업이죠. 잠실 롯데월드타워 준공이 기점이 된 것 같은데요. 1, 2세대 재벌기업 회장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넘겨주면서 보다 실용주의적인 경영으로 바뀌었고요. 사실상 높이로 기업 위상을 뽐내는 시대가 이제 끝난 겁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결정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현명한 결정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초고층 딱 하나만 내려놨을 뿐인데 가져가는 실익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건데요. GBC 초고층 건축 사업은 한때 현대차그룹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을 만큼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차그룹이 초고층 포기라는 선택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현대차그룹이 저층 설계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건 그룹 수장인 정의선 회장이죠. 이 정의선 회장의 실리주의가 크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취할 건 확실하게 취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초고층을 포기하고 얻는 건 돈이랑 시간입니다. GBC를 짓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초고층을 내려놓으면서 이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군작전 방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 105층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물 높이가 500m가 넘다 보니까 공군 레이더 작동에 제한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레이더를 설치하고 이걸 관리하는 비용을 현대차그룹이 부담하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높이를 낮추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인근 봉은사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같이 해결되고요. 공사비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게 초고층을 지으면 건물 활용 공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5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건물 경우에는 규제 사항이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나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같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비가 최대 1.5배에서 2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높게 지어서 얻는 이득보다 건물 건축이나 그 이후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당초 GBC 초고층 건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됐던 공사비는 한 3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 공사비가 또 급등했잖아요. 이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이 책정될 수도 있었고요. 이번 설계 변경으로 약 1조 원 정도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업계 관측입니다. 공공기여금도 큰 이슈인데요. 이게 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GBC 설계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1조 7,400억 원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 돈으로 서울시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를 짓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초고층에 따른 용적률 혜택이나 이런 용도 변경을 적용받을 필요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인지 서울시에 취재해봤는데요. 아직 윤곽이 나온 건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제 GBC 설계 변경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여서 3월 말쯤은 돼야 이제 설계나 기여금 등 변동사항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럼 돈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이젠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초고층 건축은 특수 설계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105층이었잖아요.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였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50층 내외로 낮추게 되면서 공사 기간도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공사 기간은 줄더라도 서울시의 역할이 공사 기간의 키를 쥐는 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설계안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하는 데만 꼬박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게다가 2028년 완공 예정이죠. 이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하고도 조금 일정을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서울시랑 협상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이번 선택이 시사하는 건 이 초고층 랜드마크로 얻을 상징성보다도 비용 절감으로 발생하는 사업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초고층 건축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비 증액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추세를 따라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초고층 건축 추진하는 사업장에서는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고 기존 초고층 설계를 접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이게 448m거든요. 타워랑 복합시설을 짓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개발 사업도 지금 사업비 증액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사업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됐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초고층 빌딩. 이것도 2007년부터 사업 계획 가지고 있었는데 한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자금 문제로 사업이 엎어졌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서 용산 초고층 개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 추진하는 현장도 상황이 같습니다. 성수, 압구정, 여의도에서 이 초고층 건축 추진한다는 내용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공사비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오히려 초고층에 반대하거나 원안을 백지화하는 이런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가 70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는데도 이 조합원 과반이 50층 미만 건축에 찬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높게 짓도록 해준다는데도 주민 스스로 거절 의사를 내비친 거죠. 이 밖에도 강남 재건축 사업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동 67단지, 그리고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에서도 49층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가 원안대로 35층 설계로 가기로 했고요. 높게 짓고 싶은 마음이야 없겠냐마는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고층은 돈이 더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선택은 국내 초고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폭등한 공사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장에서 이 현대차그룹의 행보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